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까요? 분명 좋은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영상 올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시험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고 되게 소문이 많이 나 있기는 한데, 저는 좀 겁이 많아가지고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 기준보다 한창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해서, 또 오랜만에 이런 합격점이라는 걸 받다 보니까 조금 오랜만에 성취감과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보통 어떤 때 들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길이가 길이다 보니까 그냥 틀어두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을 따로 보지는 않고. 근데 가끔 이제 영상 보면은 한 이쪽쯤에 이게 사진이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그냥 참고자료 느낌으로 나오는 거라서, 만약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 인디케이터 넘겨가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사진들이 다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라 뭐 진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좀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들어와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할 거 없는 사진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사실 사진이란 거는 또 이야기와 함께 들어가면은 의미가 있어지는 작품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와 함께 감상하면은 좀 더 의미 있는 사진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여러분들의 근황은 조금 어떠신지 궁금하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조금 남겨보는 건, 자신의 특이사항을 이렇게 얘기해보는 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포스트잇, 꽃모양 포스트잇을 달았는데, 그 포스트잇이 또 사라졌더라고요. 분명 그 저번 녹화를 마치고 나서 넣어놓을 때까지 제가 붙여놓고서 넣어놨는데, 그래가지고 집에서 또 발견한 그냥 일반 노란색 포스트잇, 산 게 아니라 어디서 받은, 대리운전에서 받은 거네요. 대리운전에서 받은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대충 해결을 했습니다. 그 꽃 모양 포스트잇 뭉텅이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뭐 환상을 봤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또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저번 주에 제가 마드리드에서 사리아까지 갔잖아요. 이제 램페를 타고 넘어갔었죠. 넘어가서 뭐 밥도 먹고, 그 전에 크레네시알 발급받고 파이브가이즈 가고, 오늘은 드디어 사리아에서 처음으로 순례길을 출발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포르토마린이에요. 포르토마린까지의 거리는 대략 20km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20km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냥 오전에 일찍 나와서 걸으면 빠르면 오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조금 천천히 걸어도 한 대낮 1시에서 2시 사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여서, 그렇게 출발하기 전부터 무리되지 않는 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 거리다 보니까 오히려 첫날에 걷기 괜찮겠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긴 거리를 한 번에 걸었던 거는 사실 군대 이후로 처음이어서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안 들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20km 정도면, 20km도 채 되지 않는 거리 정도면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목적지를 포르토마린으로 정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사리아 숙소에서 일어난 시간은 대략 한 5시 반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6시에는 출발을 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한창 이제 순례길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낮 시간이 워낙 더워가지고 조금 일찍 출발해서 일찍 도착하는 일정으로 짜는 게 괜찮다라는 글을 보기도 했고, 뭐 또 일찍 가가지고 그 마을에
풍경, 분위기를 온전히 조금 즐기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출발 시간을 되게 이른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출발을 오전 6시로 잡았어요. 그래서 5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전날 미리 챙겨놓은 짐을 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한밤중처럼 새까맸습니다. 동트기 직전도 아니고 그 직전의 직전의 직전 같은 느낌으로 진짜 새까만 하늘이, 새까만 분위기가, 동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가로등은 여전히 켜져 있고 하늘은 꺼멓고 길엔 아무도 없고. 근데 거기에 그날 오전에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날에 잠깐 왔었던 비를 거쳐가지고 이제 저녁에 맑아졌어서 다음날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비가 그대로 오더라고요. 비가 처음에 나갔을 때 약간 부슬비처럼 와가지고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비랑 레인커버를 다 챙겨갔었는데 뭐 우비까지는 안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바람막이 정도 있고 모자 쓰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가방은 젖으면 안에 있는 물건까지 다 젖을 수 있으니까 레인커버는 씌우고 출발을 해야겠다. 가방 레인커버는 씌우고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비가 점점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부슬비처럼 내렸던 비가 그 내리는 양이 점점 많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리아 숙소에서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 길로 쭉 이어지는 계단 오르막길이 이렇게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처마 있는 데 가서 가방에서 우비를 꺼내가지고 뜯지도 않은 우비였어요. 완전 처음 다이소에서 산 우비였는데 그거를 꺼내서 입었습니다. 근데 우비가 되게 괜찮았던 게 제가 다이소에서 우비를 한 3개, 4개 정도 사갔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판초 우이, 다이소에서 5,000원 정도 하는 가격이면은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 5,000원 정도 하는 판초 우이를 하나 사고 그리고 일회용 그 비닐 우이, 투명 우이를 한 나머지 한 2-3개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들고 갔는데 일단 판초 우이를 꺼내서 입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제가 다이소에서 썼던 그냥 일회용 비닐 우이 같은 경우에는 입기도 되게 불편하고 단추도 엄청 잘 빠지고 잘 찢어지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판초 우이는 그냥 그 상태로 덮어서 쓰고 가니까 크게 불편하거나 찝찝하거나 달라붙지도 않고 뭐 판초이라는 게 또 이렇게 옷처럼 겉옷처럼 이렇게 입는 게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입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단추를 잠그면서 막 그게 찢어지거나 뜯어질 일이 없어서 되게 편하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판초이를 잘 입고 다시 출발을 했죠. 근데 비가 점점 거세지는 와중에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마을 아래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여전히 마을은 되게 껌껌하고 조용한 모습 그대로 있고 그 모습을 한번 보고서 이제 갔는데 딱 그 지점이 있더라고요. 가로등이 없어지는 지점. 안 그래도 이제 가로등이 켜져 있어도 되게 어둡고 뭔가 조용한, 아무래도 새벽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도 오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가로등까지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바로 옆에 이제 공동묘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마비노기에서 봤던 그런 공동묘지를 현실에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미국 영화나 이런 데에서 나올 법한 공동묘지 있잖아요. 뭐 GTA에서도 한번 나왔던 그 가짜 마이클이 묻혔던 그 공동묘지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공동묘지를 옆으로 하고 가로등은 아예 없고 한 길을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또 후레쉬 같은 거를 따로 안 챙겨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보고 가는데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소리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걷는 발자국 소리, 주변에서 나는 빗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판초이끼리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가방이 흔들리면서 안에 내용물들이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것들이 온전히 다 들리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막 부지런히 어디를 걷거나 뭔가 어디를 걷거나 하면은 주변의 소리에 제 소리를 못 듣거나 아니면 주변 소리 자체도 다 노이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인지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더라도 뭔가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면은 노래를 듣고 있어서 제 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그 길을 걸을 때는 온전히 제가 걸음으로써 나는 소리가 다 들렸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집중을 했던 적이 언제인지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후레쉬를 키면서 조심조심 나아갔죠. 왜냐하면 이게 가로등이 없는 것도 그거였는데 어느 순간 산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포장되어 있는 길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흙길이 나오더니 그나마 그 흙길도 조금 정리된 흙길이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산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산길도 어두우니까 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 후레쉬에 의존한 채로 이렇게 길을 나아갔어요. 그때 제일 걱정했던 거는 여기서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보통 순례길에는 뭐 블로그 같은 데 찾아봐도 다 나오지만 순례자 비석, 순례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비석이나 아니면은 노란색으로 돼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뭐 가리비 모양으로 된 이런 안내판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의외로 가리비 모양은 못 찾았고 그래도 이 화살표랑 비석을 보고 계속 갔습니다. 근데 이제 산길로 접어드니까 여기 진짜 길 잘못 들면 큰일 나겠다. 보통 등산길만 쫓아가면 되는데 이게 나무도 많이 없고 그냥 다 풀밭으로만 있어서 또 후레쉬 하나만 틀고 있다 보니까 등산길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길이라고 쫓아갔는데 이게 순례길의 방향이랑 맞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뭐 워낙 이 비석을 촘촘히 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이 길이 맞나라는 두려움이 들 때쯤 항상 비석이 길에 나타나요. 제가 그 산길에 출발하기 직전에도 한번 방향을 잘못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도 그거는 마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때였었기 때문에 이상함을 조금 느끼고 길이 없음을 보고 이제 다시 길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때도 이 화살표가 되게 도움이 됐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나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계속 이 길이 맞나라는 의심이 계속 드는데 그때마다 이제 비석이 나오고 화살표가 나오고 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겠다. 이게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 없는 믿음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길을 잃는다고 생각을 해도 내 스스로의 내 걸음에 내가 걷는 이 방향에 의심이 생기더라도 내가 이렇게 의심이 생길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것들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걸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계속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 어둠 속을. 또 그 어둠 속에 되게 조금 걱정됐었던 이유는 다른 것도 있자면 애초에 또 산이라는 거를 접어들었는데 이 산이 얼마나 좀 험한 산인지 모르잖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고 얼마나 울창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는데 막 계곡도 넘어가야 되고 뭐 또 산짐승들이 나오지 않을까란 걱정도 조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산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하늘이 점점 파랗게 물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이 터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가 한 1시간 정도 걸었을 때였는데 하늘이 점점 파랗게 변하고 제가 볼 수 있는 시야가 더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 시야의 끝에 보였던 게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한 몇 채 있지 않은, 손에 꼽는 집이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어요. 저는 그때 비로소 조금 안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분명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걸었지만 두려움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이 나타났을 때 안심을 했습니다. 이 마을이 나타남으로써 안심을 했던 거는 그냥 내가 잘 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 사실 이 순례길을 오는 거에는 되게 큰 걱정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순례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 응원도 분명 많이 해줬지만, 그 응원을 하면서 분명 걱정도 많이 해줬어요. 뭐 본인들이 했던 걱정만큼 표현을 분명 하지 않았을 테지만 저에게 보여줬던 걱정만 해도 되게 많은 걱정을 해줬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혼자서 첫 해외여행을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해외여행을 하는 데에 대한 룰을 잘 모르잖아요. 뭐 룰이라고 할 건 사실 없지만 어떤 대처 방식이라던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것도 있었고, 심지어 그렇게 첫 해외여행을 가는데 패키지로 간다거나 아니면 여행하기 쉬운 관광지를 간다거나가 아니라 뭐 가방 하나 들쳐매고서 계속 걸어 다니는 순례길을 걷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걱정해 주는데 당연스럽게 저도 이제 걱정이 되죠. 그냥 자신감 하나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 걱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찾아본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대처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걱정이 다 사라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런 걱정을 하는 와중에, 그리고 걱정을 하는 와중에 제가 처음으로 걸은 날 동이 트면서 마을을 발견하고 그 마을 초입에 있는 또 순례자 비석을 발견했을 때, 내가 잘 해내고 있구나, 지금 잘 하고 있는 과정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에 되게 벅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마을을 만나고 더 앞섰을 때보다, 걸어왔을 때보다 더 많은 자신감을 갖고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지칠 법도 한데 지치는 느낌은 하나도 없고 힘들다는 느낌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힘이 나가지고 더 힘차게 걸어갔어요. 심지어 동이 트면 틀수록, 날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보여지는 이 풍경들이 저로 하여금 되게 집중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분명 전날에 램페를 타고 오면서도 봤던 풍경이랑 비슷한 풍경들이에요. 나무가 많이 없고 초원이 펼쳐져 있고 하늘은 되게 맑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집들이 몇 채 있고. 근데 제가 걸어와서, 여기까지 와서 걸음으로써 볼 수 있었다는 그 풍경에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으면서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6시에 나왔고 주변에 열려있던 식당은 없고 걸어오면서도 봤던 식당도 없다 보니까 전날에 미리 사둔 음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지 않고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허기지는데, 좀 당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웬 길가에 자판기가 한 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자판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자판기로 가보니까 자판기가 가동이 되는 자판기였어요. 그때 조금 생각을 했죠.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자판기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 전기가 들어오고 바로 앞에 집도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기가 들어온다는 건 뭐 된다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뭐라도 이제 사 먹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보니까 가격표가 하나도 안 적혀 있는 거예요.
뭘 먹고 싶은데 눌러도 그 LED 판에 가격이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아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냥 대충 돈을 넣고서 제가 먹고 싶은 것을 골랐습니다. 그때 제가 골랐던 게 초코우유랑 오레오 과자였어요. 그렇게 좀 달달한 걸 먹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뽑아서 먹고 다시 길을 출발을 했습니다. 다행히 돈은 부족하지 않고 뭐 부족했으면 부족하다고 그게 떴겠죠. 또 뭐 물건이 안 나왔겠죠. 그리고 뭐 돈을 제가 더 많이 넣었으면 거스름 돈으로 돌려줬을 테니까 그렇게 사실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마을을 만났어요.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는 집을 생각보다 계속 만납니다. 시골길이랑 산길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는데 집이랑 마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산길이랑 아무것도 없는 길도 분명 나오기는 하지만 그냥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을에 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약간 순례자들이 좀 쉬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벤치도 있고 어떤 성물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쉼터에도 자판기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 자판기가 방금 전에 제가 여기서 봤던 자판기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는 3개의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과자 자판기, 하나는 음료 자판기, 하나는 그 보통 식당에 가면은 저희가 300원짜리 믹스커피 내려 먹는 자판기 있잖아요. 그런 작은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야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종류도 더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 가격표가 적혀 있어서 이거 좀 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뭔가 아쉽거나 후회되는 느낌은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선 자판기에서 제가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도 아니고 앞선 자판기보다 지금 마주친 게 더 괜찮다고 해서 앞선 자판기에서 느꼈던 게 별로인 감정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미 만족스러운 감정을 충분히 느꼈고 그냥 여기에 자판기가 또 있었을 뿐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작은 거에서도 하나의 작은 깨달음을 얻고 갔습니다. 다시 또 이제 길을 출발했는데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걸어오면서 한 절반 정도 걸었을 때쯤이에요. 한 10km 이제 정도 걸었던 거죠. 그때 비로소 다른 순례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걸으면서 단 한 명의 순례자도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순례자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른 순례자분을. 그분께서 이제 막 사진을 찍으면서 천천히 걸어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순례길이라는 게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저는 여기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 사람이 있는 게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막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야 될까? 말을 걸어봐야 될까? 뭔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거에 조금 걱정을 조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어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걸었다고 해서 그 대화를 유쾌하게 유지할 자신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더 그런 걱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인사를 했다가 말이 길어지면은 어떡하지? 내가 그거를 또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 어떡하지란 걱정을 조금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 순례자분은 지나칠 때까지 했어요. 계속. 그냥 단순히 인사를 할까 말까에 대한 생각조차도 그냥 가는 내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는 계속 그런 걱정을 하고 막 표정이 엄청 굳어져 있는데 이 순례자분께서 먼저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부엔 까미노 하고 인사를 먼저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가볍게 부엔 까미노 하고 인사를 하고 그냥 계속 걸어갔어요. 여기는 조금 그런 곳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뭐 대화를 강요하지도 않고 인사를 강요하지도 않고 뭔가 인사를 한다고 해서 스몰 토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없고 누구도 잡지 않고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 나를 눈치 주지도 않는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인사를 하고 싶으면 인사를 하고 지금 인사하고 싶지 않다 인사할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그런 길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했었던 겁니다. 이 이후로는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뭐 그렇게 많이 만난 건 아니고 손에 꼽을 정도로 만나기는 했는데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점점 오후로 접어들려고 하다 보니까 술래길을 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만나는 사람들과 뭐 인사를 먼저 건네기도 하고 그분들께서 저에게 인사를 먼저 건네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 인사 부엔카미노에 되게 좋았던 점은 단순히 인사로만 그친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볍게 뭐 집 주변에 산책하다가 아는 분을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느낌이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냥 만났으니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되게 힘내라는 의미의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인사의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모두 다 다른 의미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리고 제가 건네는 그 인사에 같이 힘내자, 우리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 더 많은 인사를 사람들이랑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날이 흐렸던 것도 어느새 다 개더라고요. 이제 구름도 많이 사라지고 파란 하늘이 계속 드러나고 있었는데 되게 아름다운 곳을 발견을 한 거예요. 저 아래에 이렇게 작은 마을이 하나가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으로는 나무가 아예 없어서 파란 하늘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또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갔었기 때문에 이거 사진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렇게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다 초원이었어요. 풀밭. 그리고 여기에 뭐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그냥 빈 공간. 여기 아래쪽에 언덕 아래쪽으로 이렇게 마을이 있었던 풍경이었는데 이 마을을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원을 향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발이 푹 하고 빠졌습니다. 이게 전날에 왔던 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면 원래 그런 길일 수도 있을 텐데 아마 비 때문에 그런 거였겠죠? 여기가 다 진흙밭이 되어가지고 뭐랄까요, 엄청 푹신한 매트리스에 발을 넣은 느낌? 근데 사실 거기는 매트리스가 아니라 진흙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검은 신발이기는 했지만 신발이랑 온 밑단까지 다 젖어버렸습니다. 뭐 사실 밑단은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비가 내렸던 것 때문에 막 다 진흙으로 묻기는 했었지만 이게 조금 많이 크게 작용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흙이 잔뜩 묻은 상태로 여기 더 들어가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못 나오겠다, 여기 빠져가지고 갇히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얼른 도망쳤습니다. 다시 길 밖으로. 잘못하면 이거 풀도 고를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나와서 또 이미 다 젖어버렸으니까 진흙으로 가방 내려놓고 신발 다 벗어놓고 한번 좀 쉬다 가자 이 생각하고서 이제 아스팔트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물론 이제 차 지나갈 수 있게 길 끝에 앉기는 했지만 일광건조 하는 거죠. 이제 일광건조 하고 한번 쉬고 다행히도 이제 날이 다 개고 해가 계속 들었다 보니까 거기에 아스팔트다 보니까 되게 따뜻한 상태로 있어서 금방 다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참에 쉴 겸 해가지고 조금 쉬다가 다시 이제 신발이 어느 정도 금세 말랐길래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신고 갔던 신발이 아식스 신발이었는데 그게 제가 2021년, 지금 올해가 23년이잖아요. 21년 한 중후반쯤에 샀는데 지금까지도 가끔 신습니다.
지금 밑창이 거의 닳아가지고 미끄러워진 상태이기는 한데 되게 튼튼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뭐 어디가 찢어지거나 하지도 않고 막 해지지도 않고 그냥 진짜 많이 걸어서 밑창이 닳았을 뿐, 그래서 좀 미끄러울 뿐. 되게 이거 진짜 튼튼하다, 마르는 것도 왜 이렇게 금방 마르냐 이러면서 계속 제가 왔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갈림길을 만나게 돼요. 갔는데 보통 이제 표지판이나 비석으로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근데 거기는 특이하게 이런 세 갈래 길이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비석이 두 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두 개였나 안 개였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도 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쪽에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양방향으로 나눠지게 됐는지. 이 왼쪽으로 가는 길은 원래 순례길이고 이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대안길인데 왜 우리가 대안길을 만들어 놨느냐. 왜냐하면 이 원래 길로 내려가는 길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돼 있었어요. 좀 미끄럽고 가파르고 해서 위험하니까 만약에 이쪽 길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껴지면은 반대쪽 길로 가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왼쪽 길로 갔죠. 왜냐하면 저는 몸이 되게 성했고 너무 궁금했어요. 이 길이 대체 얼마나 위험하길래 이거를 나눠놨을까? 이쪽 길로 가라고 해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왼쪽 길로 갔어요. 근데 내려가는 길 내내 이게 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내려갔어요. 그냥 되게 평온했거든요. 길 내려가는 게. 되게 안전하다. 넓은 길이고 가파르지도 않고 풍경도 예쁘고 너무 좋은데 이 생각하면서 내려갔는데 거의 도착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이 길이 위험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내려가 보니까 와,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계속 찍어가지고 카메라를 좀 손에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길을 보자마자 카메라를 집어넣고 진짜 여태 오늘 걸어왔던 중에서 진짜 집중을 해가지고 내려갔어요. 이거는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가 이렇게 엄청 계단으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돌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시내에 흐르는 계곡물이 흐르는 공간 같은 느낌인데 계곡물은 없는. 그래서 돌만 이렇게 엄청 박혀 있는. 그리고 이끼들이 잔뜩 있는. 그래서 딱 봐도 이건 누가 봐도 미끄러운 길이다. 이거 미끄러지면은 바로 저 아래까지 도착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사와 어떤 미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조심 내려갔는데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미끄럽지 않았어요. 뭐 제가 운 좋게 좋은 돌을 밟았던 걸 수도 있는데 뭐 많이 미끄럽지는 않았고 다행히. 그 경사가 많이 가파르기는 해서 진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많이 살펴보고 조심히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그 길이가, 이 경사가 깊은 이 길 자체의 길이가 그렇게 긴 길은 아니었어가지고 금방 내려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올려다 보니까 되게 더 오더라고요. 이게 경사가 되게 심한 길이구나. 왜 대안길을 만들어놨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 대안길은 뭐 가보질 않아서 이 길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이랑 비슷한 정도의 평범한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내려가서 이제 아까 위에서 봤던 저 작은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죠. 내가 자판기에서만 과자를 좀 먹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좀 밥을 먹어야겠다. 아무래도 배도 고프고 또 걸어가야 되니까 밥을 먹어야겠다 생각하고서 이제 걸어가는데 거기가 이렇게 도로가 쭉 나 있고 이 끝에 엄청 긴 다리가 있고 여기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무슨 종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여기 가서 보니까 적혀 있더라고요. 포르토 마린 이러고. 제가 그냥 밥 먹으려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냥 지나가는 마을이었던 지나가는 마을 중에 하나겠다라고 생각했던 마을이 제가 오늘 목적지로 삼았던 마을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더 신나게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여기가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여수 가면은 좀 이런 비슷한 길을 볼 수 있었는데 뭐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여수에 되게 유명한 다리였거든요. 여수 근처였어요. 여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이 다리를 건너서 마을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 여우비가 내렸었단 말이에요. 이 길을 올 때까지는 되게 맑았는데 내려와서 여기 도착하니까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왜 여우비야 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넘어가자마자 여기에 햇빛이 막 이렇게 쫙 쏟아지는데 이거는 오늘 목적지에 잘 도착했다라는 어떤 신의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가 되게 예쁘게 내리쬐습니다. 그래서 잘 도착해가지고 이제 마을에 있는 알베르게로 갔어요. 오늘 그날 제가 갔던 알베르게는 공립 알베르게였습니다. 공립 알베르게를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렴하다는 점이 가장 크고, 순례길을 왔으니까 아무래도 공립 알베르게를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좀 의미를 부여를 한 거죠, 그 공립 알베르게에. 그래서 공립 알베르게를 가니까 문이 아직 안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적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도착했었던 시간보다는 30분 정도만 기다리면은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어가지고 조금 이제 앞에 앉아서 좀 실컷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거기 운영하시는 직원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체크인하고 이렇게 숙소를 안내받고 했는데, 제가 그날 처음 온 순례자였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밖에 없는 거죠. 되게 깔끔하게 돼 있는 알베르게였는데, 알베르게가 보통 몇십 개의 2층 침대가 모여있는 방 하나 한 몇 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중 하나를 쓰는 건데 이제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 공립 알베르게가 조금 배드버그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사립 알베르게에 비해서 위생관리가 그렇게 철저한 편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웬걸? 너무 깨끗하던데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이러면서 들어가서 짐 풀고 이렇게 씻어야겠다 하고 이제 씻으러 갔는데, 갔을 때 이렇게 주거든요. 뭔가 이렇게 봉투에 담긴 걸 주고 이게 자리 안내해주고 이제 끝나는데, 뭐 자리 안내도 아니면 자리는 제가 알아서 잡으면 되는 거고 방 안내만 해주고 끝나는데, 그 받은 게 수건이겠구나 하고 이제 들고서 씻으러 갔어요. 그래서 씻고서 이제 나와서 그거를 까가지고 열어봤는데 수건이 왜 이렇게 얇지? 일회용인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건이 아니라 일회용 베개피랑 그 매트리스 피였던 거예요. 그냥 거기 이렇게 씌우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수건이 아니었잖아? 이러면서 급하게 대충 이거는 햇빛으로 몸을 말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옷을 빠르게 입고 짐 던져놓고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수건을 챙겨가긴 했었는데 일반적인 집에서 쓰는 그런 수건이 아니라 스포츠 타월을 챙겨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수건인 줄 알았으니까 스포츠 타월을 그 씻을 때 가져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수건을 받았으니까, 수건을 받은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타월도 없는 상태여서 몸이 다 젖은 상태로 빠르게 옷을 입고 베개피는 그냥 숙소에 던져놓고 바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햇볕이 제일 강하게 내리쬐는 벤치에 앉아서 몸을 좀 말렸습니다. 그래도 햇빛이 조금 강하게 내리쬐가지고 금방 마르더라고요. 나쁘지 않게.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볼까봐, 물에 다 젖은 동양인이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다라는 모습을 보면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좀 사람이 없는 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다 말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점심을 먹고, 점심으로는 피자를 먹었습니다. 피자가 되게 먹고 싶었는데 마침 거기 또 피자를 팔더라고요. 되게 좋은 점은 작은 이런 피자, 우리나라에서 미디엄 사이즈 되는 피자 있잖아요. 그거를 1인분으로 팔아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미디엄 피자 먹으려고 해도 막 몇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10,000원도 안 하는 가격에 그 정도의 피자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먹고 나왔고, 거기도 성당이 있어가지고 성당을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성당문이 열려있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그 성당문을 여는 시간이 따로 있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성당문을 열지 않았던 걸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성당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또 이제 주변에 좀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구경을 하고 하는데, 마을이 되게 조용하고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어떤 건물의 생김새나 마을의 느낌, 햇빛이 내리쬐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되게 리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리스한 것 같다라는 거는 뭐 좀 그런 시원시원한 도시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죠. 건물은 다 흰색이고 지붕은 막 파란색도 있고, 그런 마린 도시 같은, 리스한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쁘다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또 거기가 좋았던 점은, 제가 여기 걸어왔던 이 다리 있잖아요. 이 다리를 마을에서 내려다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가 되게 길었거든요. 큰 다리였는데, 그렇다는 여기 내려가는 이 강물이 되게 크다는 거잖아요, 폭이. 그래서 되게 아름답다 이러면서 이제 내려다보기도 좋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저기 좀 괜찮겠다 싶어서 갔던 펍에서도 이 강이 내려다 보이고, 또 햇빛도 되게 잘 쬐고 사람도 많이 드나들지 않는 골목길에 있었어가지고 마을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한적하고 조용해서 좋았고, 그 펍에서 이렇게 맥주 먹는 그 시간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펍에서 맥주를 먹었을 때는 그 사장님이 아마 친구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막 동네 주민분들이셨던 것 같은데, 그때가 또 마침 주말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출근을 하지 않은 날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놀러 오셨던 것 같은데, 되게 시끌시끌하게 노시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못 알아듣겠어도 저분들이 되게 즐겁게 노는구나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좀 즐거웠습니다. 뭔가 뭔 말 하는지는 못 알아듣겠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가지고 그런 면이 좋았던 거죠.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숙소로 들어와서 뭐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날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숙소에서 잘 수 있는 공간은 2층에 있거든요. 저는 2층에서 잠을 자고, 1층은 그냥 공용 뭐 부엌이 있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해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기 어떤 남자분? 한 20대 초반 돼 보이는 남자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분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숙여서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너 왜 말을 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자기는 막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거신 분이 알겠다, 너 찬 데서 잤구나,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가볍게 웃어 보이고 마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뭐가 식사를 준비하고 하시는데, 여기 뭐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목걸이 같은 것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뭐가 막 적혀 있어요. 그게 뭔가 해가지고 가서 봤죠. 그래서 영어랑 막 스페인어로 적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침묵의 서약을 지키면서 순례길을 걸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걷는 그 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약속을 삼는 겁니다. 그 침묵의 서약, 거기 적혀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들에 휩싸여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침묵의 서약을 하기로 했다, 내 고향에 도착할 때까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약간의 말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말을 했다는 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분께서 저한테 이제 메모장을 켜가지고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한다, 넌 어디서 왔냐, 나는 어디서 왔다, 막 이런 얘기를 좀 주고받았어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이 정도의 어떤 신앙심을 가진 사람을 본 적도 없었고,
침묵의 서약을 하는 사람도 생전 처음 봤거든요. 애초에 침묵의 서약이라는 것도 처음 알기도 했고. 근데 무엇보다 사실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어떤 보이는 행동이나 표정이나 그런 것들에서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요. 되게 평온해 보였고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 길을 걷는데도 분명 힘들 텐데도, 그리고 누군가 자신이 말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도 되게 평화롭고 평온하고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구나. 저 여유로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여유로움의 근원은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질문해 본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 또 그때 당시에는 대화에 있어서 되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원은 찾지 못했지만 되게 대단하다. 저런 모습을 되게 담고 싶다. 나도 저런 여유와 평온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만나고 하루를 이제 잘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죠. 이제 다음 날은 팔라스데레이로 가는 날이었고, 그래서 그날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 10시 정도에 잠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산티아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팔라스데레이까지 갔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래도 지난 영상들보단 조금 더 잘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잘 듣고, 제일 좋은 거는 이걸 들으면서 되게 좋은 잠을 주무실 수 있으면 저한테 있어서는 그게 가장 좋은 그거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모니터링 하면서 다음에는 더 괜찮은 방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지만, 뭐 오늘 들려드린 이 팟캐스트도 괜찮게 들렸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올 때까지 또 좋은 나날들을 보내시고,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분명 그거는 다시 좋은 일로 다가올 거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행복한 하루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